우리는 끊임없이 변화하는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변화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고 언젠가는 사라지게 마련입니다. 봄에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고 여름에 무성하게 자라며 가을에 열매를 맺으면 유종의 미를 얻을 것 같지만 열매는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고 맙니다. 그래서 결실에 집착하면 허무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렇다고 결실을 얻고자 하는 욕구가 잘못되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결실이 있기 때문에 자신은 물론이고 다른 이들에게 이로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성과는 결실 혹은 보람 있는 결과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개인적인 성과에 머물렀을 때 발생합니다. 그러한 성과는 씨앗을 보유하지 못하고 이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열매 안에 있던 씨앗은 땅 속에 묻혀 새로운 생명의 탄생을 기약합니다. 그러나 좋은 열매에서 나온 씨앗은 좋은 열매를 기대할 수 있겠지만 부실한 열매에서 나온 씨앗은 싹이 트지 못하거나 좋은 열매를 기대하기 힘듭니다. 이러한 자연의 원리를 보면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는 것은 지금보다 더 나은 모습으로 성장하고 세상에 이로움을 주기 위함일 것입니다. 그리고 평생 시행착오를 겪으며 축적된 정보를 씨앗에 남겨 후대의 새로운 탄생을 기약합니다. 만약 씨앗이 좋은 정보를 가지고 있다면 온갖 역경과 고난에도 더 나은 열매를 맺을 확률이 높아질 것입니다. 성과는 매 순간 새롭게 변하는 결과의 연속이어야 합니다. 좋은 인격을 가진 사람들은 남을 존중하고 스스로를 반성하며 개선해 나갑니다. 그들에게 성과는 역지사지 마음으로 처지를 바꾸어 생각해 보면서 몰랐던 것을 알아가는 과정입니다. 공자는 아는 것을 안다고 하고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하는 것이 진짜 아는 것이라고 했고, 소크라테스는 이 세상 사람들은 자신이 모른다는 것을 모른다. 하지만 나는 내가 모른다는 것을 안다. 왜냐하면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을 안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두 성인은 무지에 대한 자각이 중요함을 공통으로 얘기합니다. 진정한 인생의 성과는 스스로 모르는 것을 자각하고 자명한 이치를 배우고 배운 이치를 각자의 개성에 맞게 형상화하여 표출하는 것입니다. 진리, 선함, 아름다움, 어짐, 의로움, 예절, 지혜를 이 세상에 구현하는 일을 통한 결과물이 바로 성과인 것입니다. 자신이 안다고 하는 것도 어느 한쪽에 치우친 생각과 정보가 아닌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치우친 생각으로 잘못된 목표를 추구하고 잘못된 목표는 잘못된 성과를 도출합니다. 공부를 한다면 모르는 것을 새롭게 안다는 마음으로 즐겁게 다가가야 합니다. 이를 통해 더 나은 자신으로 성장했다면 성과가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공부를 하는 것이 노동과 같이 마지못해 하는 일과 같고 새로운 것을 배우는 즐거움을 느낄 수 없으며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도구 또는 경쟁의 도구로 여긴다면 올바른 성과를 추구한다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이처럼 세상에 태어나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성과를 추구하는 과정은 자신과 타인 모두 즐거움을 주는 과정이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목표를 정하고 성과를 얻고자 하는 일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가급적
이로움을 줄 수 있다면 바른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지금 자신이 걸어온 길을 되돌아보면 좋은 열매, 부실한 열매, 그리고 열매조차 맺지 못한 일들을 통해 현재 자신의 모습을 만들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수고한 만큼 가치가 있고 효용성이 있을 때 성과가 있다고 하고, 가치가 없고 효용성이 없을 때는 헛수고를 했다고 말합니다. 물론 이 기준은 개인마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에게 가치 있는 일이 다른 사람에게는 가치 없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기준은 스스로 선택한 일인가에 달려 있습니다. 다른 이가 원해서 다른 이를 만족시키기 위해 세운 목표와 결과물은 자신에게 올바른 성과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는 헛수고를 한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성과는 저마다의 역할을 스스로 충실히 수행했을 때 나오는 가치 있는 결과입니다. 여기에는 자발적으로 세운 목표에 대한 결과뿐만 아니라 과정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는 실천하고자 하는 의지도 내포되어 있습니다. 보람은 무언가를 하겠다는 뜻을 세우고 얻는 만족한 결과입니다. 무언가를 해야겠다는 뜻을 세우는 것은 더 나아지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예전과는 다른 모습으로 변모하겠다는 의지입니다. 성과는 보람을 느끼게 하고 보람을 느끼게 되기 때문에 다시 도전하고픈 욕구가 생기고 나날이 새롭게 변하게 됩니다. 성과만을 고집하게 되면 욕심이 되고, 과정까지 않을 수 있다면 과정에서도 잘게 쪼개진 작은 성과를 통한 보람은 언제나 존재합니다. 오직 결과에만 집착하면 이기적인 자아로 살아가게 되고 욕심의 노예가 될 뿐입니다. 하지만 과정을 소중히 하면 결과는 단지 주어지는 대로 받을 뿐입니다. 최선을 다하되 결과에 연연하지 않는 것이 나날이 새로워지고 새로워짐에 따른 성과를 지속시키는 선순환의 비결입니다. 올바르지 않은 방법으로 성취하고 결과물을 만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직 자신에게 유리한 이익만을 생각하여 얻은 성과를 가치 있게 생각한다면 결과에 집착하는 실적주의에 빠지고 맙니다. 대학에 들어가기 위한 경쟁, 취직하기 위한 경쟁, 회사에서는 실적을 쌓고 올라가기 위한 경쟁 등 누군가는 희생해야 하는 결과만을 가지고 성과가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되면 결과물을 얻기 위한 과정에 수반되는 사람들과 사물들은 고마움의 대상이 아닌 희생양 또는 도구로 여기게 됩니다. 오히려 올바른 뜻을 세우고 더 나은 자신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과 그 결과물에 대한 희열을 느끼는 것이 성과를 추구하는 이유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콩 심은 데 콩이 나고 팥 심은 데 팥이 나듯이 올바른 뜻을 통해 올바른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남을 이롭게 할 수 있는 결과물을 내는 성과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더 높은 차원의 목적을 가지고 움직일 때 바람직한 성과를 통한 행복이 찾아옵니다.